예, 마약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마약 청정국이라는 수식어는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출신의 귀화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한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연예계로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 충격인 것 같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 평소에 굉장히 좀 이렇게 구수한 이미지였는데 어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혐의를 인정했고 사죄를 했습니다. 인터넷 마약상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식으로 복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구입했다는 것이죠. 필로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투약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나오고 있죠. 로버트 할리 씨는 이제 우리 기화한 지가 한 23년 됐고요. 예, 예.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방송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또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굉장히 아주 친근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왔었죠. 더군다나 좀 몰몬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몰몬교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심지어 커피, 카페인 음료도 예. 안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어떤 건실한 생활을 하던 이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죠. 예, 그 긴급 체포가 어제 된 거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절차를 좀 밟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본인이 또 마약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요. 예. 예.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마약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더군다나 이렇게 연예인이라든지 사회 지도층 인사들까지 예. 급속히 퍼져나가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이 마약에 대한 어떤 단속이라든가 처벌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를 거쳐서 결국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구속돼서 계속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네. 금방 이제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예. 결국 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아무래도 지금 연예인이라든지 특히 로버트 할리 씨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계속해서 이 마약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연예계 수사 내지는 유명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게 보니까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해서 그렇죠. 자택에서 맞은 건가요? 어떻게 했어요?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그리로 수십만 원의 수십만 원. 그 대금을 보낸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물론 로버트 할리 씨가 이제 인정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물론 첩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사실은 이런 마약 수사에 대한 첩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연예계라든지 버닝썬이라든지 아레나라든지 이런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많은 정보, 첩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첩보가 나온 것인지 그것은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또 하나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방법이 인터넷에서 이제 구매를 하면 흔적이 남잖아요. 예. 그것을 통해서 이제 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해외 이제 구매 요청을 한다든지 또 대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첩보를 입수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긴급 체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보도가 나가고 사실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흔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마약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좀 놀라운데요. 맞습니다. 마약 청정국의 지위는 사실 무너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보면은 이 인터넷으로 마약을 사는 것이 아주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보통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물건을 사는 것으로 꾸며가지고 말이죠. 소포 형식으로 물건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받는 방법도 자신의 집으로 직접 받지 않고 다른 곳으로 물건을 이제 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만큼 해외에서는 저 마약을 구매하기가 쉽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것을 들여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사를 하는 방법은 첩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내지는 인터넷상에서 구매라든가 대금의 어떤 지급이라든가 이런 흔적을 찾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보통 이게 비행기를 통해서 오거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절대 못 들어올 텐데 밀수가 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아직도 그러니까 밀수를 담당하는 쪽과 손을 잡는다든가 어떤 불법이 좀 성행하고 있다라고 제가 좀
확대해서 해석해도 될까요? 근데 이제 대량 밀수가 아니고요. 과거에는 이제 대량으로 밀수해가지고 그 밀수한 사람이 국내에서 소매를 하는 식이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은 체포하기가 쉽죠. 오히려 수사하기도 쉽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각자가 지금 로버트 할리스처럼 말이죠. 집에서 그것을 해외로 구매를 해가지고 소포로 받는 방법으로 개별로 하기 개별로 때문에.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점조직 형태가 되다 보니까 수사하기도 어렵고 발견하기도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그 몰몬교 신자였고 굉장히 금욕 생활을 잘 해온 분으로 얘기하셨는데 물론 그분의 심리를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그 방송 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그 유행어도 있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푸근한 인상의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렇게 엄격한 윤리를 강조하는 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손을 대게 된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과연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을 한 것이냐, 뭐 다른 사람이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본인이 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그렇게 믿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얘기한 거대로 굉장히 건실한 생활을 해왔다는 거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종교 그렇죠. 물론 지금도 몰몬교를 믿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의외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할 조사를 것으로 봅니다. 통해서 네. 예, 확인되지 않을까 예, 싶네요. 뭐 예. 조사 내용이 나오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예, 보도를 예. 좀 해드리겠고요. 황하나 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황하나 씨의 마약 관련해서 새로운 좀 보도가 나왔는데 자신의 공범에게 이제 마약 혐의를 좀 벗기 위해서 현금 1억 원을 건넸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또 충격적인 얘기가 나온 거죠. 예. 사실은 그 공범이라는 사람이 대학생 조모 씨라는 사람입니다. 예, 예. 2015년 9월에 이제 마약을 했다는 것이고 11월에 수사를 받았는데요. 잘 알려진 대로 이 대학생 조모 씨라는 사람은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거든요. 예. 그랬는데 황하나 씨는 거기서 수사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이 됐단 말이죠. 그 이유가 궁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황하나 씨가 네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라. 네가 책임져라라고 하면서 1억 원을 건넸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대학생 조모 씨의 지인으로부터 이 지인이 대학생 조모 씨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모 씨가 저 1억 원을 받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꾸미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서는 또 그것을 모른 척하고 뭐 그랬을 가능성이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판결을 보면은 8번이나 그 황하나 씨 이름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만약에 이 돈을 건네면서 네가 혼자 덮어써라라는 그런 의도였다면 황하나 씨가 아예 언급이 안 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거기에도 그 언급이 됐었고 당시 판결문을 보면은 조 씨 혼자서 9시간 만에 필로폰 0.5g 전부를 투약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맞습니다. 예. 그때 조모 씨 대학생이 받은 그러니까 황하나 씨로부터 받은 그런 필로폰의 양이 0.5g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혼자 투약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믿기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9시간 만에 0.5g을 다 투약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황하나 씨를 비호하는 세력이 없었더라면 그와 같은 어떤 무혐의 어떤 처분 이런 것들은 결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이 조모 씨의 판결문에는 황하나 씨가 8번이나 언급되고 있고요. 황하나 씨로부터 이 조모 씨가 공급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하나 씨가 이렇게 빠져나갔다는 것 소위 그거는 당시 어떤 수사기관에 비호가 있었다 이런 어떤 의혹이 충분히 대두될 만한 것이죠. 네. 그렇다면 과거에 돈을 건넨 부분 또 말씀하신 뭐 비호하는 세력에 대한 조사도 당연히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당시 그 수사한 데가 종로경찰서입니다. 근데 2015년 11월부터 수사를 하다가 무려 1년 7개월을 그 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는 검찰로 무혐의 송치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해서 황하나 씨는 완전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광수대에서 수사를 하면서 말이죠. 예. 그 당시 그 수사 인력들
수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종로경찰서의 관계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지만 또 지금 사람들이라든지 관계된 사람들을 먼저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이상한 것은 그 당시 이제 경찰서에서도 보통은 이런 이제 마약 범죄 같은 건 강력계라든지 또는 뭐 마약계에서 수사를 하는 것인데 지능범죄 수사대에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사가 어쨌든 상당히 이상하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보니까 그 황하나 씨가 또 이런 진술을 했어요. 연예인이 잠든 나에게 강제로 투약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뭐 좀 능동적인 입장보다는 수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피해자 같이 약간 나의 어떤 의도와는 관계없이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연예인 지인을 폭로한 배경을 놓고 아마도 이게 가명을 노린 진술이 아니었겠냐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마약 사범은 늘고 있는데 이게 줄지 않는 것이 처벌이 실제로 감경이 많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때문에 하게 됐고 심지어 지인이 내가 잠자는 사이에 몰래 나한테 투약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뭐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원래가 이제 저 필로폰이라든지 코카인 같은 것은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그것은 이제 마약의 어떤 매매라든가 뭐 소지, 알선, 투약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상습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영리 목적으로 매매를 했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양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약이 500만 원어치 이상을 매매하면 말이죠. 예. 그것은 7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요. 만약에 그 5천만 원어치 이상을 네. 이제 매매한다든지 그러면 공급하거나 거래하면. 예, 공급하거나 거래할 때 말이죠. 예. 그건 또 뭐 10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예.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하거나 이렇게 되면요. 그것은 10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징역입니다. 네. 그래서 마약은 사실은 이 행태에 따라서 단순 투약인지 매매를 했는지 상습성이 있는지 영리 목적이 있는지 또 양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 형량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 투약을 한 경우에 말이죠. 예. 그래서 또 상습성도 없고 영리 목적도 아니고 그렇다면 거의 초범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황하나 씨가 노리는 것은 나는 단순 투약이고 그것도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가명을 위해서. 예, 가명을 위해서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유효할지는 좀 봐야겠는데 왜 그러냐면 황하나 씨는 2011년에도 기소유예를 받은 게 있고 예. 2015년에도 받아야 되는데 빠져나간 어떤 정황이 있고 네네. 그다음 이번에 다시 마약을 한 정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상습성이 좀 의심된다. 예, 상습성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초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마약 범죄라는 게 중대성에 비해서 좀 선고 형량이 낮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집행유예라든지 아니면 뭐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벌써 며칠째 이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량에 대해서 좀 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마약의 경우에는 거의 초범은 거의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그것이 어떤 정형화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초범은. 지금까지 초범의 경우에 말이죠. 초범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뭐 징역형 같은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형 1년 미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약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관용주의를 이제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나라에는 마약을 강하게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 마약의 어떤 위험성 같은 것이 크게 대두되지 않다 보니까 네. 마약에 대해서 조금 관용적인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 마약이 이렇게 뿌리 깊이 폭넓게 네.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엄벌을 해야 된다. 실형 위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연예인들이 불법 촬영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카카오 단체 대화방,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이죠. 이 멤버로 확인된 가수 로이킴 씨 오늘 새벽에 기습 귀국을 했는데 일단 기습 입국을 하면서 취재진과는 마주치지 않았는데 들어온 정황을 좀 살펴볼까요? 예. 네, 로이킴 씨, 그 정준영 카톡방이라고 하는 거죠. 예. 거기에서 이제 드러난 것인데요.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범죄인데요. 물론 이제 만약에 자기가 촬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올렸다면 그건
폭력 특례법으로 가잖아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나온 건 그건 아니고 어쨌든 유포만 거죠. 사진을 올린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음란한 사진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수사를 받으러 들어왔는데요. 로이킴 씨 같은 경우 외국에 나가서 대학도 다니고 있었고 뭐 가수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유명한 뭐 교수님이시고 예. 여러 가지 또 뭐 사업도 하는 집안이고 이런데 로이킴 씨도 또 더군다나 그 여성들에게 굉장한 팬덤층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렇게 또 음란물 유포로 수사를 받게 됐다는 것이 많은 어떤 지금 또 얘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이들이 입국을 했습니다. 바로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인데요. 먼저 예. 저희가 어제 입국 장면을 먼저 보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피해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하신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IMF 때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죄송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도피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로닷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가 입국한 화면인데요. 일단 여기서 이제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 해명 과정에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IMF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IMF는 모두가 겪은 상황이었고 다들 힘들었을 텐데 본인들도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힘들어서 남의 돈을 갖고 해외로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저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이 이제 신 씨 그 부부인데요. 저 IMF 때문에 그랬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IMF가 터지는 그 무렵에 사실은 의도적으로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간 정황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예. 사람한테 그랬다면 뭐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여러 사람으로부터 그것도 지인, 친척 뭐 14명이라고 예, 하잖아요. 14명입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갔기 때문에 의도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뭐 또 어떻게든지 또 핑계를 대야 되니까 IMF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1년 만에 고국에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건데 예. 금이 환영이 아니고 저런 모습으로 들어오자마자 또 체포가 되고 제천경찰서로 또 이제 압송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외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합의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네. 변호사도 그래서, 선임해서 예, 변호사도 그렇죠. 선임해서 예.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14명 정도 되는데 아마 8명 정도는 합의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다만 그 8명이 피해 액수가 적은 사람, 뭐 또 이런 또 고령인 사람, 뭐 이런 사람하고만 되고 실제 피해 액수가 많다든지 이런 사람하고는 하나도 안 됐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게 아주 오래된 일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공소시효도 따져봐야 되고 공소시효가 남은 것들 중에서 또 이제 변제가 얼마나 될지 합의가 얼마나 될지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처벌이 정해질 텐데 지금 금액은 뭐 수십억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만은 6억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유명인의 부모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외국으로 도망을 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지 이 내용을 보면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은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남은 것들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네. 생각보다는 잘 해결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합의가 된다면 이 부분이 양형에 좀 고려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요. 예. 합의가 된다고 해서 뭐 그것이 공소 기각이 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양형에 참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재산범죄라고 그래요. 재산범죄. 사기니 횡령이니 뭐 이런 걸 재산범죄라고 하거든요. 근데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한테 얼마나 배상을 해주는가 합의가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은 형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지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건 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처벌을 하려면 공소시효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기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말이죠. 예. 형법상의 사기죄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금액이 크면 특경법으로 가게 돼요. 특경법으로 가게 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도 있고 지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아마 지금 마이크로닷 부모는 공소시효하고 상관없이 변제할 네. 수 있는 것은 변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지고 네, 네, 네. 만약에 이번에 이제 다 한 번에 변제를 못하면 나중에라도 어떻게 변제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 이런 것들을 내게 되면
아마 형량의 참작은 될 겁니다. 일단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테니까 네.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